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이제 가겠습니다. 자, 추석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가족끼리 시간을 많이 보냈을 텐데요. 부모들의 최대 관심사는 자녀들을 올바르고 실력 있는 자녀로 키우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자녀 교육 및 부부관계 전문가인 이배영 인천사회복지사 협회 회장과 함께 사춘기 자녀 교육 어떻게 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아침 7시에 일찍 와주셨는데 농담입니다. 이배영 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애드립이 안 되네요. 그래서 7시부터 오셨다고. 예. 그나저나 이게 제가 아까 회장님 소개를 해드리다가 이거 그걸로 바꾸면 안 됩니까? 부부 사이 전문가라든지 부부 관계 전문가가 이게 맞는 거긴 하죠, 이게. 이런 네, 그렇죠. 이 용어가. 이 사이라는 표현 많이 씁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그래요. 부부 사이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제가 되게 불순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라는 표현을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그나저나 부모들의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모들의 최대 관심사가 이제 뭐 당연히 자녀 교육일 텐데 특히 이제 사춘기 자녀들 같은 경우에 부모들이 상대하기가 이제 가장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또 하고 있어요. 부모들의 말에 가장 반항을 하고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서 부모들과 자주 말다툼을 한다든지 심하게 화를 낸다든지 하는 그런 행동을 또 보이는데 부모들은 당황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거든요, 회장님. 사춘기 때 부모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뭘까요, 회장님? 네, 아마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요. 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기혼자들 있잖아요. 네. 결혼한 사람들, 네. 이 결혼한 사람들의 4분의 1가량이 즉 약 25% 정도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주는 대상이 누구냐, 이 가족 중에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 자녀라고 25% 정도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럼 무자식이 상팔자인 겁니까? 그만큼 자녀가 주는 스트레스가 크고 에. 특히 사춘기 자녀들 같은 경우에 부모들이 느끼는 체감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느낄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춘기는 어떻게 보면 부모들에게 나도 이제 암흑기가 시작되나? 나한테도 이제 정말 힘든 일이 시작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 시기가 바로 이 사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특히 이 사춘기의 아이들이 이렇게 막 하면서 갈등을 빚다 보면 부모들이 야, 너만 사춘기 겪어? 이런 표현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자꾸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춘기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넘기느냐가 상당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 부모들의 최대 관심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드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춘기를 표현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질풍노도의 시기, 뭐 격동의 시기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만은 정확히 정의하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회장님? 예, 저는 이제 정확히 사춘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신만의 가치관이 생성되는 시기. 자신만의 가치관이 생성되는 시기. 요 시기다. 왜냐하면 혹시 유아 사춘기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유아가 사춘기가 있어요? 네. 이 우리가 보통 사춘기라고 하면 두 번의 사춘기를 겪는다고 그럽니다. 네. 그 첫 번째 사춘기가 원래 이렇게 초등학교 4학년에서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오는 게 아니라 바로 3살, 4살 때 첫 사춘기가 온다는 거죠. 그래요? 예. 이게 이제 유아 사춘기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누워 있고 그러면서 성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만의 개념이 생기는 거죠. 나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한 3살, 4살 때부터는 내 거, 내 거야 이러면서 맞아. 아이들이 이제 자기 걸 챙기기 시작하는 시기가 와요. 그것도 이제 사춘기로 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싫으면 싫어 막 이렇게 해서 고집을 피우는 시기. 이 시기가 옵니다. 이때 자기 개념이 생성되는 시기다 해서 이거를 1차 사춘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보통. 1차 사춘기. 네. 그러면서 2차 사춘기가 또 찾아오는데 그때는 뭐냐? 자기 것,
자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가치관이 생성돼요. 아.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그러면 돈이 중요한지 뭐 사랑이 중요한지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부모들이 야 이게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면 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정직이 중요해. 그러면 아이들이 정직을 정말 최고의 순수했고. 소중한 가치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들 생각이 성장하면서 초등학교 이제 4학년부터 중학교 시절이 되면은 이제 자기 가치관이 생성되는 거예요. 엄마가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정직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가끔 하얀 거짓말도 필요하네. 이걸 애가 이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달으면서 느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그래도 정직이 중요해. 이렇게 자기만의 가치관을 생성하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하얀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자기 생각을 하게 되는 아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가치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소중하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 것까지 고민하는 시기. 이게 바로 사춘기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사춘기가 2번 찾아오는지는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회장님. 네. 유아 사춘기. 아까 유아 사춘기라고 그렇죠. 했잖아요. 첫 번째 사춘기가 유아 사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전에는 이 사춘기라 하면 뭐 이렇게 중고등학생들의 전유물처럼 인식이 되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저 이거 보고 아까 원고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4학년, 그러니까 초사병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사춘기가 빨라졌다고 하는데 사춘기가 이렇게 빨라진 이유가 뭡니까? 네, 요즘 특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2보다 더 무서운 게 초등학교 4학년이다. 옛날에 그래요? 중2병 그랬잖아요. 하도 우리가 들어서 식상해졌잖아요. 사실 중2병에. 근데 요즘은 초사병이라는 말이 더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 발달이 많이 되면서 이 사춘기가 좀 빨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이제 사춘기가 막 들어서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너무 빨리. 그 이유는 좀 아까 이제 물어보신 대로 이유는 바로 이제 우리가 환경적인 영향, 특히 영양 공급, 그러면서 신체 발달이 아주 촉진이 되고 또 보통은 이 여러 가지 주변의 요인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미디어에 여러 가지 노출됨으로 인해서 일찍 무엇인지 자각하고 깨닫고 보고 느끼는 시기가 더 빨라지게 되는 거죠. 아기 때부터 그냥 스마트폰 붙잡고 여러 가지를 보고 막 이러니까. 네, 맞습니다. 뭐 어른들보다도 뭐 요새 저 학생들이 더 똑똑해요. 보면은. 아무튼 뭐 지식백과가 그냥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모는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데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그 초사병 얘기를 듣고 걱정부터 하는 그런 부모들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녀와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도 하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이와 소통하는 방법도 좀 이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겁이 난다는 부모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장님? 요즘 자녀 교육에 특히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가장 많이 상담을 찾아오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도대체 대화하는 방식을 모르겠다. 쟤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가장 많이 하세요. 사춘기의 아이들을 이해하려면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 자기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의견을 갖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시 여겨야 되는 겁니다. 당연하게. 네, 지금까지 뭐 우리 엄마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저학년 때까지 말을 잘 들었는데 머리가 크기 시작하더니 말을 안 듣는다. 왜 저런지 모르겠다. 이제는 수능도 안 한다. 내 말에 잘 듣지도 않는다. 맞아요. 근데 그게 당연하다는 거죠. 왜 당연하냐? 받아들여야 되네, 그걸. 네,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춘기의 특징 중에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면 뇌 이 구조에 아주 엄격한 그리고 그러면서도 아주 활발한 이 개발이 되는 시기. 그렇죠. 뭐 내가 창의력이라든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게 뭐 이렇게 막 솟아나잖아요. 아주 그렇죠. 그냥. 뇌과학적으로 보면요. 이 뇌 공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이 사춘기 시기는. 뇌 공사? 네. 뇌에 대해서 공사를 한다. 그래요? 특히 공사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는 시기가 바로 이 사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춘기 때는요, 이 앞에 우리 부분을 전두엽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전두엽. 이 앞부분을. 네. 이 전두엽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이성을 관장하는 기능이에요. 즉 통제하고 조절하고 합리적 사고를 하고. 요 전두엽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생성되고 커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막 공사를 하는 거예요. 공사를. 그 우리가 집안도 공사하면 어수선하잖아요. 제 기능을 좀 못하잖아요. 그렇죠. 아, 뇌공사라는 표현이 참 와닿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두엽이 막 제대로 기능을 막 활발히 해야 되는데 이게 기능이 제대로 되려면 공사 중이니까 기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돼서 감정 표현이 많아지고 그게 사춘기라는 거죠. 이게 사춘기예요. 그러면 제가 혹시 그 성인 남자 여자는 몇 살이 돼야 이 전두엽이 완전히 완성되는데 혹시 아세요? 우리 육 선생님은? 글쎄요, 저도 아직 완성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글쎄요, 그걸 뭐라고 전두엽이 이렇게 확실하게 공사가 완결되는 시점. 네네네. 한 40대 아닙니까? 40대? 그 보통 분들은 보통은 뭐 나 20대면 20대 초반이 완성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요. 여자는 여성인 경우에는 24살 정도면 이 전두엽 기능이 많이 완성이 됩니다. 아, 그래요? 남자는 몇 살이실 것 같으세요? 혹시 뭐 한 30살? 정확하십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정신 연령이 다르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 거군요. 거기에서 이제 정신 연령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나긴 나더라고요. 이렇게 만나 보면은 이게 한숨을 쉬더라고, 여자들이. 저랑 제가 동갑인 친구들하고 많이 만나봤거든요. 만나 보면 이제 너 언제 클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철이 아직 안 들었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내들이 남편들 보면서 큰아들 키운다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은 철이 들려면 30살이 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성에 비해서 6에서 8살 정도의 차이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우리 이비용 회장님 사모님도 회장님께 내가 그냥 당신만 보면 그냥 내가 큰아들 키우는 것 같아, 이런 말씀 하십니까? 많이 듣습니다. 아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회장님도 그런 말씀 들으세요? 저는 요즘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바로 이제 절을 하십니까?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항상 밑바닥을 내다봅니다. 밑바닥을 인사를 한다는 거죠? 아니요, 재활용품 나와 있나? 모범 남편이시네. 빨리 그거 치우고 들어가야지. 그냥 들어가면 혼나잖아요. 역시. 그러니까 이게 요즘 우리가 이 정신 연령이 성숙한 분들한테는 우리가 잘해드려야죠 또. 그러면은 회장님, 사춘기 자녀들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부모님들께 꿀팁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꿀팁. 네, 저는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되는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써야 되는 말. 보통은 너 또 왜 이래? 야, 너만 사춘기 겪니? 또 유세니?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너 이상해졌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맞아요. 스마트폰 그만 좀 해라. 컴퓨터 좀 그만, 게임 좀 그만해라.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쓰거든요. 야, 너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이러는 거 보니까 너 학교에서도 스마트폰 계속 쳐다보고 있지, 너 지금? 그러니까 내 성적이 맨날 이 모양 아니야. 그래서 맨날 지적을 하면 또 이제 그게 자녀들이 듣기 싫으니까 점점 엄마 아빠하고 멀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대화가 없어지고. 그렇죠. 그런 말을 가장 많이 쓰는데 우리 부모들이 그런 말 대신에 가장 써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생각은 어때? 네 의견은 어때? 이 표현을 대화 중에 수시로 써야 됩니다. 네 생각은 어떠니? 저는 계속 스마트폰으로 조금 게임하다가요, 이따가 공부할 거예요. 그래? 그럼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해. 이렇게 그냥 존중하면 되는 겁니까, 회장님?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게요. 이 사춘기 자녀들한테 다가가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다정함이에요. 이 자녀들이요, 부모들하고 갈등을 심하게 겪잖아요.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겪으면 아이들은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껴요. 사춘기 자녀들조차도. 나는 사랑을 못 받아.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 그러면서 애가 짜증을 내고 화를 많이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일대학교에서 연구조사를 했는데 사춘기 자녀를 겪고 있는 부모들이 가장 갖춰야 될 덕목이 뭐냐 했을 때 다정함이라는 거예요. 갈등을 겪다가도 부모님이 말을 다정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면 아이들은 내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네. 내가 부모가 나를
아무리 갈등을 빚고 싸워도 날 사랑하시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다정함이라는 것으로 다가가야 되고 그러면서 네 생각은 어때? 네 의견은 어때?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그런 말을 통해서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있고 또 아이들은 우리 보통 직장에서도 이대리 생각은 어때? 뭐 김 부장 생각은 어때? 이러면 되게 존중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네요, 진짜. 예. 이런 의미에서 나를 존중해주고 있구나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네 생각은 어때? 하면 왠지 생각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우리가 뭔가 생각하고 내 의견을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네 생각은 어때? 네 의견 어때라는 거는 가장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참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은 게요, 회장님. 네. 인생을 2배, 3배 이상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자식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행동하다가는 나중에는 이렇게 될 텐데라는 그런 거 조바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그 부모의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가는 거지. 네. 지적을 하고 이러는 거지. 뭐 저 자식이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닌데. 네. 근데 그런 표현조차도 되게 불안한데도 그래 네 생각이 어때? 이러면서 계속 친절하게 해야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맞습니다. 부모 역할을 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자녀 교육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는 게 최근에도 뭐 자녀 문제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또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러잖아요. 이 자녀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기존의 방식으로 자녀하고 대화가 안 된다든지 내가 기존의 방식으로 해던 방식으로 소리치고 했는데도 애가 안 변해요. 자녀가. 안 변해요.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바뀌어야죠. 아이고 참. 아니 왜냐하면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 방안이 안 찾아지는데 계속 그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내가 그렇게 맨날 아이한테 소리치고 사춘기 유세 떤다고 혼내키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학 가야 되니까 공부해야 된다고 이 방식으로 애가 안 통하면 내가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다가가냐? 정반대의 전략을 써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건가요? 포기가 아니죠. 예.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 학교를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네가 대학을 가든지 시집을 뭐 고등학교 졸업하자 바로 시집 가든지 알아서 해. 아빠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써. 이러면은 또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안 되니까 아이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 발짝 물러선 부모가 자녀를 한 발짝 더 다가오게 한다. 사춘기 때는 조금만 더 한 발짝 물러서 가지고 자녀를 막 잔소리하고 싶더라도 한 발짝 물러서서 참는 거예요. 그리고 다정함으로 다가가서 네 생각은 어때? 네 의견 어때? 그러면서 감정을 읽어주는 걸 해야 돼요. 이 사춘기 때는 짜증이나 이런 걸 많이 내잖아요. 애들이 자기만의 비밀이 생기고. 맞아요. 막 문도 잠가놓고 막.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가가서 한 발짝 멀리 바라보면서 자네들이 짜증날 때 그냥 혼내키는 게 아니라 네가 많이 속상하고 힘든가 보다. 너 많이 짜증났나 보다. 아빠 때문에 힘든 거야? 뭐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굳이 그런 말은 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감정만 읽어줘도 감정 상태만 읽어줘도 자녀들은 우리 아빠가 내 마음을 이해하는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네 하면서 가만히 그렇게 지켜봐주면 아이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 이배영 회장님 시간이 벌써 다 돼서 말씀인데 고정 코너 하나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저희 출경대 상당히 이게 필요한 말씀이시거든요. 이런 우리 가정에. 그래서 오늘 말씀 좀 여기까지 하고 개편이 언제인지 제가 알아보고 나서 고정 우리 이배영 회장님 고정으로 좀 제가 꽂아 놓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아무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심리상담가 겸 사회복지사 협회 회장이죠. 이배영 회장과 함께했습니다.